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사용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15,000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2만 단어까지 말이죠.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정말 의미 있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네, 혹은 아니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등등 이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 또 예의상하는 말, 특별한 생각 없이 하는 말 등등. 바로 오늘은 이런 일상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의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꽃은 다 버리는 불꽃
마음에 박혀니까 찍혀진 사진에다 주문을 또 걸어내가 그녀가 떨어져 달라고 go. 박효신의 야생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108화가 또 찾아왔습니다. 네. 한 주간 또, 네, 봄의 날씨를 좀 만끽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좀 쌀쌀하네요. 네. 오늘은 일상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 생각도 안 나는 그런 말들, 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말은 시작이 됩니다. 좋은 아침, 혹은 그냥 하고 그런 같은 소리부터 시작하면서 말이죠. 가족에게 뭐 먹어? 밥 먹어? 다녀올게, 조심해 라고 말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면 이웃과, 네, 요즘은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웃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웃과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나눈다든지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과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오늘 비 온다네요 등등. 직장에 도착하면 안녕하세요가 또 이어집니다. 동료에게, 상사에게, 후배에게 똑같은 인사말, 상대에 따라 톤이 달라지죠. 친한 동료에게는 왔어? 편하게, 상사에게는 조금 더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등등. 하루 종일 우리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업무 지시를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불평을 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하죠. 그렇게 3시간이 흐른 후 점심시간, 뭐 먹을래? 오늘 뭐 할 거요? 이런 등등 가벼운 대화를 합니다. 카페에서는 이제 밥을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주문하고, 편의점에서는 봉투 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특별한 것 없고 정말 반복되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말들이기도 합니다. 왜냐? 특별한 건 없지만 반복된다는 차원에서 말이죠. 이 말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언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형식적인 인사말, 업무상 필요한 말, 예의상 하는 말 말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하루에 몇 마디나 될까? 아침에 가족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적이 언제였나요? 동료에게 참 네가 있어서 일하기가 편하고 또 일하기가 좋다 라고 말해본 적은요? 오래된 친구에게 네가 그리워라고 전화해본 게 언제였나요? 이런 말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괜히 손발이 오그라버릴 것 같기도 해서요. 대신 우리는 안전한 말들을 합니다.
상처받지 않을 말, 상처 주지 않을 말, 무난한 말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수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한 채로요.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면 늘 비슷한 대화를 하죠.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건강해? 응 괜찮아. 그래 조심하고 끊고 나면 뭔가 아쉽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 보고 싶어? 걱정돼? 사랑해. 이런 말들이었는데 막상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진짜 마음을 말하는 게 어색해졌던 걸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엄마 사랑해, 나 심심해, 나 무서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었던 것 말이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한 것, 솔직한 말은 부담스럽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그렇게 우리의 언어는 점점 형식적이 되고 안전해지고 동시에 공허해집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오실게요. 예.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만 듣고 싶어.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삶은 on top notch 관계사 습관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야 같이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너내 앉아서 그저 널 지켜봐 날 baby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저 네가 내게 조금 더 날개로 이제 여기 너무 높아 하늘도 널 맞추고 싶어 Yeah you make it on your boy right now Oh my you get me high so fast 내 전부 함께 하고 싶어 Oh my you get me fly so fast 이제 조금은 나 알겠어 Love is nothing stronger 내가 boy with love Love is nothing stronger 가놓고 말하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헛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건 네가 준 이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108화 주제 일상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 1부에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자 2부에 들어와서 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오랫도록 가슴에 상처로 남은 경험들. 지인이 해줬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는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이 그분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충분히 괜찮은 학생이고 지금 안 되는 건 타이밍이 안 맞아서인 거지 너의 탓이 아니다. 뭐 포기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는 특별할 게 없어요. 혹은 되게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분에 있는 구명줄 같았던 거죠. 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혹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네. 반대의 경험도 있죠. 중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저 때는 이제 체벌이 있었잖아요. 체벌도 있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막 때리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간에 말도 좀 험하게 하셨었어요. 네. 그냥 너는 그냥 때릴 때 막,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특별한 건 기대하지도 말아라. 아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말 같은데,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인가? 나는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등등의 생각들. 그 말이 굉장히 오래가 남았죠.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겨도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고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네 생각, 즉 선생님의 생각일 뿐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이 자리에 잡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죠. 이렇듯 말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의 말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 상사의 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 등등. 이런 말들은 굉장히 오래 남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수고했어, 잘했어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근하고 힘들게 만든 자료를 상사가 그냥 하고 받기만 하면 힘이 빠지죠. 하지만 고생했어, 덕분에 좋은 자료가 됐네요 라고 말해주면 피로가 풀립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내 노력을 알아준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돈이나 승진보다 때로는 그 한마디가 더 큰 동기가 되기도 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 부부와 자식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관계를 만드는 것.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같은 말들을 자주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분위기가 애초에 다르죠. 예. 근데 그런 말들을 잘 안 합니다. 예,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뭐 이제 각자만의 방식이고 또 일상적인 방식이라고 또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뭐 괜찮지 뭐 굳이 사랑해라고 표현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가끔은 궁금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자주 했다면 어땠을까? 말은 습관이죠. 자주 하면 자연스러워지고 안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좋아지고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인데 실천하기는 어렵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그리고 쉽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아니 뭐 괜찮겠지 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아프죠. 낯선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좀 뭔데 헛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넘길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친절해야 되고 더 따뜻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맞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또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에어로스미스의 드림 온 듣고 오실게요. 예.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Oh
to you. Sing with me, sing for the year, sing for the laugh and sing for the tear. Sing with me, just for today, maybe tomorrow the good Lord will take you away. Yeah, sing with me, sing for the year, sing for the laugh and sing for the tear. Sing with me, just for today, maybe tomorrow the good Lord will take you away. Dream on, dream on, dream on, dream it up and dream come true. Dream on, dream on, dream on, dream until your dream come true. Dream on, dream on, dream on, dream on, dream on, dream on, dream on. Sing with me, sing for the year, sing for the laugh and sing for the tear. Sing with me, just for today, maybe tomorrow, good Lord will take you away. Sing with me, sing for the year, sing for the laugh and sing for the tear. Sing with me, just for today, maybe tomorrow, the good Lord will take you away.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108화 주제 일상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2부에서는 말의 힘과 상처,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크게 다가간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3부로 돌아와서 말만큼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침묵과 경청.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사람, 조언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정도의 짧은 반응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제 경험상 힘들 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누군가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모임 끝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저와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거에 맞춰서 좀 조언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지, 혹은 저렇게 하면 어떨지, 물론 당신의 선택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저는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즉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 말에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감정을 토해내고 싶었던 거죠. 그 이후로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네, 조금 더 그 맥락에서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공감을 해주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의 의견을 말해주는 것을 원하는 건지. 네, 그러면 훨씬 나은 대화가 되죠. 침묵도 언어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을 때 있죠.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 누군가 슬플 때 괜한 위로 말보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게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상대방을 말을 듣느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핸드폰을 보고요. 상대가 말하는데 딴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을 준비합니다. 그런 대화가 과연 소통일까요? 각자의 독백, 각자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진짜 듣는다는 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주게 되면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그 느낌이 신뢰를 만들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구나. 말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건 지혜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해봤자 역효과죠. 일단 감정을 풀게 해줘야 된다. 슬픈 사람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죠. 일단 슬퍼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또 너무 빨리 말합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다급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상대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제 생각, 이거는 아니네요. 상대 이야기를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말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박자 늦춰도 이때는 괜찮다는 거.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나고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그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그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도 주고 말의 여운을 느낄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상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말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형식의 말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진심이고 얼마나 많은 말이 상대에게 와 닿을까요? 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신경 써보면 어떨지. 습관적으로 던지는 말 대신 진심으로 담아서 말해보는 것. 고마워를 눈을 보면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 미안해를 변명 없이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 사랑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눈을 보면 말한다는 것. 네, 좋습니다. 이제 노래를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옥상 달빛의 달리기를 들으시면서, 말은 공기처럼 흔합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오갑니다. 하지만 그 흔한 말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만들고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말들이죠. 좋은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뿌려주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가 있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 주는 말도 씨앗과 열매입니다. 그것도 자라서 오랫동안 남죠. 하지만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말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나긋나긋한 봄의 기운을 한껏 느끼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힘든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난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내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날아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fall in love, fall in love away 난 차라리 완달라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를 먹일 프라이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쉴 수 있게